혼란 속에서 흐름을 읽는 자만이 다음 사이클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박사입니다. 오늘의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주요 경제지표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소식들 한번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온체인 데이터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아직까진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5주 연속으로 감소하면서 4월 중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너무나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런 결과는 경제 성장에는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지만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기엔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늦기 전에 이번 연도 안에 2차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의견과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연준의 엇갈린 의견이 나왔고요. 크립토 시장 관점에서는 복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주요 뉴스들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 주에 크립토위크 주요 법안들이 한 차례 부결되면서 결국 크립토위크가 무산되나 했었는데 3대 법안 모두 하원을 통과해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세계 역사에 남을 최초의 암호화폐 연방규제법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결국 크립토위크는 크립토 시장의 큰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가 1경 2천조 원 규모의 미 퇴직연금 시장에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퇴직연금 플랜 중에 401k라는 연금 플랜이 있는데 구조는 이렇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에서 6% 이내 금액을 적립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회사는 근로자가 적립하는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줍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쌓지 않는 대신에 근로자에게 적립금을 추가 지원해주는 거죠. 이렇게 적립된 자산은 근로자가 채권형 펀드나 주식형 펀드, 다양한 분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여기에 암호화폐 투자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현재 401k 연금 플랜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금 플랜 중 하나인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엄청난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 유동성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더리움 추가 매수 소식을 알렸던 샤프링크 게이밍에서 주식 발행 한도를 6배까지 늘리면서 주식을 팔아가면서까지 빠른 시일 내로 더 높은 가격에 도달하기 전에 이더리움을 보유하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자금을 조달해가면서까지 매수에 나서는 건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결정이고요. 이건 단순한 투자 차원을 넘어서 기관들이 향후 이더리움의 상승을 확신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에서 블랙록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도 역대 최고치의 유입이 들어왔었는데 최근 솔라나 스테이킹 ETF가 준수한 성적을 보이면서 스테이킹 형식의 ETF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수요 역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호주 법원 판결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주택대출의 문이 열렸습니다. 해당 소송은 호주의 핀테크 기업인 블록어너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가 금융서비스 라이센스 없이 가상자산 담보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놓고 진행된 소송인데요. 블록어너가 승소하면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프랑스의 원전 전력을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 소식, 파키스탄과 엘살바도르의 가상화폐 협력 강화 등 미국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 흐름의 변화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순 투기성 자산이었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의 영향력이 기존 금융시장을 뛰어넘어 부동산과 에너지, 심지어 국가 간 외교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가격에 흔들리고 의심할 게 아니라 이런 큰 흐름에 올라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체인 데이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조정에서 거래소 유입량이 늘어나면서 많은 물량들이 매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 많은 수요가 들어오면서 결국 반등에 성공한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에서도 최근 미국발 기업들의 매수세가 약세 국면을 보였었는데 현재는 다시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주요 법안들이 통과되자마자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 미국발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거래량도 보게 되면 이번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에 도달했을 당시에 평균 네트워크 전송량은 약 670억 달러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587억 달러 수준으로 다소 조정된 상태입니다. 24년 1월 이후의 평균 전송량은 지속적으로 400억에서 800억 달러 사이의 범위 내에서만 움직였었고 800억 달러에 도달했을 때는
각각 7만 달러와 10만 달러 수준의 국지적 고점을 형성했었습니다. 반대로 400억 달러에 가까워질수록 일시적인 약세를 보였었지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를 흡수하면서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저희는 약세와 강세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과거 사이클 탑에 도달하기 직전의 수준과 비슷한 안정적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이클의 탑까지는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겠고요. 정리하자면 거래량이 4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한다면 펀더멘탈이 뒷받침된 건강한 시장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400억 달러 이하로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에 더 큰 조정이 올 수 있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채굴자들의 수익률도 보게 되면 과거 사이클 탑에서 채굴자들의 수익이 극에 달했을 때 비트코인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었지만 현재는 과거 사이클 탑과 비교했을 때 과하지 않은 수익 구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번 사이클의 피날레가 아직 남아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단기 보유자들의 미실현 이익이 42%를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35%까지 도달하면 매도세가 발생했는데요. 현재는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 사이클 탑을 보면 현재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현재 구간은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설명은 텔레그램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 번호로 소통방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